네, 이한주택입니다. 요즘 뉴스들 들어보면 전세 사기도 기승을 부린다고 그러고 전세금을 날릴 위기에 놓인 지역들도 많다 그러고 심심찮게 전세금이 날아간 케이스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입찰 물건인데 목숨 같은 전세금이 날아간 무려 1억 5천이 공중분해된 대구 북구 동천동 물건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2020 타경 1455번입니다. 좀 됐네요. 2년 정도 지났고요. 대구 광역시 북구 동천동에 위치한 화성 센트럴파크 205동 12층 1209호 물건입니다. 지난 8월 24일 날 2억 3,200만 원의 최저 매각 가격으로 진행이 됐지만 유찰이 됐고요. 지금은 최저 가격 1억 6,240만 원으로 시작이 됩니다. 건물 면적은 59.94, 약 23평 정도가 되겠네요. 23평 정도가 되겠고, 대지권이 상당히 넓은 아파트네요. 내가 보유한 건물 면적에 대비해서 대지권이 거의 한 절반 정도 되는 물건이다. 그리고 소유자와 채무자가 같고요. 채권자는 서대구 신협입니다. 자, 매각 물건 현황을 보면 15층 중에 12층 위치하고 있고, 2003년도에 사용 승인이 됐으니까 19년 정도 됐네요. 아직 20년까지는 안 됐고요. 자, 근데 임차인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있고 장모모 씨가 임차를 하고 있고 조금 안타까운 상황이 이제 발생을 했죠. 말소 기준 권리가 2016년 2월 26일이고 전입일자가 한 달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항력도 없게 되고 배당 금액도 없는, 그래서 1억 5,500이라는 보증금이 싹 다 날리게 된 케이스입니다. 자, 볼까요? 다시 한번 보면 2015년도에 소유권 이전이 일어났죠. 최모모 씨한테 일어났고 2016년 2월 26일 날 근저당이 설정됩니다. 근데 그 시간 간격이 거의 한 달 정도밖에 차이 안 나잖아요. 근데 짐작컨대 분명 히 계약할 때 등기부 등본상 이 근저당의 확인을 아마 못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분명히 이제 계약은 먼저 했을 테고 저는 이사를 뒤에 왔을 테니까요. 그 사이에 근저당이 설정됐었구나라고 짐작을 합니다. 짐작을 하고, 안타까운 게 진짜 이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전입 전이라도 등기부 등본은 다시 한번 떼보는 게 맞고, 어, 전세 보증보험을 꼭 가입을 해야 이제 이런 일들이 안 생기겠죠. 지금 딱 보면 근저당이 2억 2,700이 잡혀 있고 각종 세금들도 밀려 있고 대부 업체도 있고 뭐 카드도 있고 막 이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앞에 거 배당을 다 해버리면 보증금은 그냥 고스란히 날리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2020년도 사건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020년도에 개인 회생이 진행되다가 폐지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볼까요? 특히나 뭐 등기부 등본 각부 내용을 보면 2002년도에 박모모 씨한테 있던 물건을 2015년도에 소유권을 이제 최모모 씨, 지금 채무를 지고 있는 최모모 씨에게 오는데, 아, 지금 그 임차인이 있다 보니까 본인은 여기 같은 집에 살지 않을 거 아닙니까? 자, 본인 소유이긴 하지만 임차를 주고 있고 본인은 또 근처에서 따로 살고 있습니다. 본인 명의가 아닌 집에서 살고 있겠죠. 뭐 전세로 살 수도 있고 타인 명의로 살 수도 있고요. 이렇게 본인은 크게 살아가는데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본인 거주하고 있는 부분들이 다른 곳으로 확인이 되니까요. 하고 사건 내용을 보면 개인회생 진행 관련돼 가지고 폐지가 결정이 났었어요. 폐지가 결정되다 보니까 이제 경매가 이제 개시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2021년 5월 27일 날 폐지가 결정됐고요. 거기 관련돼 가지고 바로 채무자 최모모 씨는 항고장을 제출했고 보증서도 제출했지만 폐지 결정이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보면 자 폐지 결정이 났죠. 안에 보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건강보험료도 미납돼 있고요. 세금도 밀려 있고요. 빌린 돈도 있고요. 카드도 있고요. 대부 업체들이 이제 점점 늘죠. 대부 업체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 당연히 개인 회상이라는 절차를 거쳐가면서 회생 절차에서도 도저히 이 사람은 회생의 과정을
뭐 책임질 수 없다라고 판별이 났으니까 이제 폐지 수순으로 갔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경매로 진행되는 건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볼게요. 개인회생 절차 폐지 결정이 확정이 되면 개인회생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 개인회생 채권자 표에 기해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경매가 진행이 되는 건이고요. 자, 불복 방법이 있긴 한데 요 내용이 좀 중요하죠. 개인회생 절차 폐지 결정이 확정된 경우 개인회생 절차가 종료되느냐라는 걸 묻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이거 그렇다. 자, 읽어보죠 쭉.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된 결정이 확정된 경우 개인회생 절차가 종료하는지에 대한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대법원의 판결.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 계획 인가 후에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 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원은 개인회생 절차를 폐지한다.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이 사람은 이 변제 계획대로 이행할 수 없겠구나라고 판단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쭉 읽어보죠. 개인회생 절차에서 개인회생 채권자는 변제 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행위를 하지 못하는데 절차 중에 있으면 이걸 못하죠. 개인회생 채권자는 개인회생 절차 폐지 결정, 근데 폐지됐어. 확정된 때는 이 소멸됐던 행위를 다시 할 수 있다. 다시 할 수 있다. 그래서 요 경매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회생 절차 폐지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개인회생 절차가 종료한다고 판단되는 장애 사유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종료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좀 안타깝죠. 이 같은 경우에는 자, 경매에 넘어가는 상황이 뭐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좋은 상황은 아닌데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한 상황인가를 한번 고민해 보죠. 어떻게 보면 경매에 또 다른 면을 또 보여주는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번 볼게요. 따지고 보자는 거죠. 일단 최모모 씨 입장을 보죠. 지금 경매로 인해서 집이 날아가게 생긴 최모모 씨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2015년도 4월 달에 2억 3천을 주고 거래를 했어요. 소유권 이전을 해가지고 2억 3천을 내가 썼죠. 2억 3천을 썼는데 2016년도 2월 26일 날 근저당을 설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이지만 전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장모모 씨가 전입을 하고 살아가는 동안 이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걸 확인을 제가 봤을 때 못했을 것 같아요. 못했을 것 같다라는 그건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의 잘못이기도 하지만 의도 자체는 이 사람이 더 나빴다고 난 보거든요. 어쨌든 2억 3천에 주고 대출을 받았어요. 2억 2,700. 근저당이 2억 2,700 정도면 약 2억 정도를 대출을 받았겠죠. 2억 대출 받습니다. 그죠? 2억 대출 받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또 뭐 받아요? 1억 5,500. 1억 5,500. 보증까지 받았잖아요. 거기다가 또 뭡니까? 세금 안내, 세금 미납해. 거기다가 카드 쓰고요. 거기다가 대부업체까지 씁니다. 그죠? 이런 거 다 하면 실제 요거 딱 하면 자기 쓴 돈은 3천밖에 없어요. 자기가 쓴 돈. 이 집을 내 앞으로 가지고 오기 위해서 쓴 돈은 3천밖에 없고 나머지 이 돈들은 자기 인마이 포켓했던 돈들인데 이 돈들을 다 이 사람이 쓴 거잖아요. 빌려서 쓰고 보증금 받은 거 쓰고 카드 쓰고 대부 땡겨 쓰고 세금은 안 내고 건보료도 안 내고 그런데 경매가 뭡니까? 경매라는 절차를 통해서 경매가 완성이 되면 이 부채들이 다 한순간 어떻게 됩니까? 소멸됩니다. 소멸. 3천을 쓰고 나는 3천을 쓰고 이 많은 돈을 썼었는데 이거에 대한 게 싹 다 지워집니다. 뭐 이렇게 이제 역으로 활용할 수도 있겠죠. 진짜 삶에 있어서 이런 선택지를 할 수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이런 선택지로 해서 이렇게 이런 임차인을 만나가지고 임차인한테 이런 작업을 하게 되면 진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임차인인 장모모 씨는 진짜 보증금 날리고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이 삶에 대한 그 얼마나 큰 회의감이 들까요? 진짜.
근데 이제 실제 집을 날렸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쓴 돈은 이 정도밖에 없잖아요. 이 정도밖에 없고. 하고 본인의 거주지는 또 따로 있고요. 거주지는 따로 있고. 이 거주지 상황이 자기 소유는 아니겠죠. 자기 소유는 아닐 테고. 뭐 전세일 수도 있고 월세일 수도 있고 그것까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 돈들을 다 자기는 쓰고 그 돈의 대부분인 이 돈도 자기가 닦아 쓰고 하는데 정말 불쌍한 사람은 이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좀 씁쓸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씁쓸해요. 그래서 꼭 등기부등본 꼭 확인하고 근저당 내용 내가 전세 설정한 것보다 앞에 있는 권리들이 뭔지 이걸 소멸시켜 줄 건지 안 시켜 줄 건지 안 되면 전세 보증보험이라도 반드시 가입을 하고 그래서 안전장치를 마련을 해놔야 이렇게 남 좋은 일을 안 시켜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씁쓸한 케이스죠. 진짜 목숨 같은 보증금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으니까. 그렇습니다. 전세 사기라든지 이런 전세 관련돼 가지고 이런 일들이 방금 본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안전장치도 있고 뭐 민법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장치들이 있지만 안전장치들이 있지만 그 또 빈틈들을 이렇게 역이용해 가지고 이런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을 봐서도 정말 구제해야 될 사람은 세입자라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누군가는 저렇게 쓸 거 다 쓰고 자기 돈 얼마 안 쓰고도 구제를 다 받는데 자기는 그냥 피땀 흘려가지고 내 목숨 같은 돈을 모아가지고 전세를 들어갔는데 그 전세 금융을 다 날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과연 누구를 법은 구제해 줘야 되는가라고 봤을 때 이런 안전장치의 이 빈틈들은 좀 더 메꿔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추가적으로 해봅니다. 아무튼 경매 물건이니까 물건지 분석도 좀 해보죠. 자, 여기 화성 센트럴 파크 아파트 여기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치하고 있고 지하철역하고도 가깝게 위치하고 있고요. 대규모 아파트 단지 딱 센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센터에 위치하고 있고 옆에 근린공원도 위치하고 있고 초등학교 또 초등학교 중학교 멀지 않은 공간에 다 위치하고 있고 학원가도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학원가도 잘 형성되어 있고 여기 팔거천 주변으로 뭐 산책하기도 좋게 이쁘게도 되어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 여건은 좋다. 거주 여건은 좋다. 보시면 봅시다. 자, 여기죠. 센트럴 파크 여기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 학교들도 많이 보이고 학원가들 확인됩니다. 학원가들 확인되고 방금 얘기했듯이 강을 끼고 있고요. 지상철 3호선도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변에 위치하고 있고. 그래서 입지 여건 뭐 생활 환경은 나쁘지 않다. 그래서 한번 보죠. 사람들은 어떻게 보는지 직방부터 한번 볼까요? 자, 화성 센트럴파크 우수한 학군을 가진 칠곡 지구 중심 단지다. 학부모님들께서 선호하는 학교들이 인근에 많이 있고 우수한 학업 분위기를 가진 것으로 유명하답니다. 자, 초등학교 두 곳과 중학교 한 곳이 단지 하나 붙어 있고 조금만 걸어가면 고등학교 있어서 아이들 통학하기 정말 편리하다. 교육 여건이 좋다라고 보는 거죠. 하고 환경적인 여건도 좋다. 그리고 편의시설도 주변에 잘 있다. 그래서 학생연을 두신 가정에 추천을 한다. 그리고 가격도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다. 그래서 아파트 주변으로 학교라든지 교통편이라든지 학원가라든지 그리고 뭐 생활 환경 같은 게 나쁘지 않다라는 거, 직방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직방을 통해서. 배드민턴장, 농구장도 있네요. 탁구장도 있고, 롯데슈퍼도 있고요. 버스 다니고, 팔거천, 이봐요. 이쁘게 잘 돼 있죠. 특히나 요즘 같은 날씨에 걸어 다니긴 참 좋을 것 같아. 바로 공원도 옆에 있고, 학교들도 근처에 있다라는 내용, 그리고 지하철역도 근처에 있다라는 내용 확인이 되고요. 봅시다. 그다음에 호객 논어도 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보면 또 24평 거래들을 보면 2억 초반에도 1층이라서 좀 싸게 거래가 됐고 2억 초중반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네요. 2억 초중반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고 뭐 매달 이렇게 거래가 있는 건 아닌 걸로 보입니다. 오, 방은 3개네요. 방은 3개고 입구가 어딥니까? 자, 입구가
입구, 여기가 입구네요. 입구 들어와서 방 있고, 화장실 끼고 있고, 요 주방은 좀 좁은 편이에요. 주방은 좀 좁은 편이고, 양쪽으로 또 방이, 큰 방, 작은 방 이렇게 놓여 있네요. 큰 방에는 따로 화장실이 붙어 있고, 뭐 전형적인 모습이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지구, 3지구 전부 가깝고 생활하기도 좋다. 애들 학교도 가까워서 좋다. 뭐, 32평 사는데 거실 부엌이 넓다. 근데 20평대는 좀 좁아 보입니다. 그죠? 팔거체나 함지산에 가까워서 산책하기 좋다. 3지구 가까운 편이라 편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이버 보면, 자, 면적을 79, 거래가 2억 중반.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떨어지고 있을 때의 특징이 이제 이렇게 얼마에서 얼마, 얼마에서 얼마 이렇게 이 범위를 둬가지고 이제 올라오는 게 참 웃기죠. 어차피 제일 낮은 가격에 거래를 할 텐데 저거보다 오히려 더 떨어질 수도 있을 텐데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보통 저렇게 나온다는 거 인지할 수 있습니다. 매매가 61건이 나와 있네요. 1440세대가 되니까 거기에 비하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닌 것 같은데 이 매물도 쌓이는지 안 쌓이는지 또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자, 북구 전체의 매물 시세나 매물 건수 증감 내용을 보면 뭐 매물은 쌓이고 있습니다. 매물은 쌓이고 있고 가격은 빠지고 있고요. 전세도 한참 빠졌다가 다시 매물은 쌓이고 가격은 떨어지고 있는 모양 볼 수 있고요. 자, 흐름을 보면 거의 뭐 지난 1년 동안은 가격 흐름이 크게 많이 없었네요. 대신에 물량이 많이 쌓이고 있다. 전세 건수도 많이 쌓이고 있다라는 부분 확인됩니다. 가격은 다운되고 있고요. 연식별로 보면 10년, 25년에서 35년은 크게 변동이 없는데 나머지들은 다 내리고 있다는 거 보여주고요. 신축이든 구축이든 다 매물은 쌓이고 있다. 전세가는 다 빠지고 있고 전세 건수는 또 쌓이고 있다. 이거 확인됩니다. 동천동도 매물이 쌓이고 있고 가격은 횡보 흐름을 보이고 있네요. 근데 전세를 보면 전세 수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 한눈에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전세 물량도 쌓이고 있습니다. 와, 평당 갭들 보세요. 갭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 이야, 굉장하네, 그죠? 동천동에 위치한 300세대 이상 아파트들의 흐름을 보면 특히나 화성 센트럴파크 같은 경우에는 뭐 매매 시세 같은 경우에는 뭐 1년 전보다 이 정도가 빠졌고 전세 많이 빠졌네요. 전세 많이 빠졌고 7거 화성타운 3차랑 서안타운 2차도 전세는 많이 빠졌네요. 70 네스빌 영남타운 2차는 전세 시세가 또 증가했고요. 이 아파트별로요 차이가 좀 납니다. 동천동 매매 시세 자 볼게요. 2년 전입니다. 2년 전으로 보면 확 뛰었어요. 그죠? 확 뛰어가지고 지금 행보하고 있고 전세 거래는 진짜 없네요. 전세 거래는 진짜 없다. 근데 갭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별난 동네입니다. 별난 동네. 자, 입주 물량 볼게요. 입주 물량 보면 북구 입주 물량을 보면 저 경매 물건 같은 경우에 지금 2015년도에 매매를 했다고 봤잖아요. 그러니까 2015년도 가장 꼭대기에 샀습니다. 가장 꼭대기에 들어오다 보니까 그 사이엔 또 가격이 빠졌잖아요. 왜? 입주 물량이 그만큼 더 많았으니까 당연히 가격은 빠졌을 때고 지금 올라온 가격이 이 꼭지점 수준이 아닐까 이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2022년도에 북구 입주 물량은 없고요. 여기도 계속해서 입주 물량은 수요보다 많은 상태다. 가격은 당연히 하락하겠다라고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고 대부분 고성동에 3,000세대, 뭐 칠성동 이렇게 조금씩 작은 단지 하나하나씩 나머지 동에는 들어오고 고성동에 제일 많이 들어오네요. 3,300세대. 거래량은 뭐 북구도 빠지고 있습니다. 빠지고 있는 거 하고 거래 거의 없죠. 근데 앞서서 봤던 수성구 파동보다는 조금 낫네. 그죠? 조금 낫네.
동천동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그래도 조금 있어요. 조금 있어요. 조금 있고, 구암동도 조금 있고. 하고 화성 센트럴파크 같은 경우에 물량은 매물은 쌓이고 있고, 가격은 내리고 있는데 점점점 이렇게 내릴 것 같죠. 그 전세는 지금 거의 수요가 없고요. 갭은 들쭉날쭉이고, 전세가율이 거의 뭐, 제가 봤을 땐 90%를 넘어가고 뭐 이럴 것 같은데, 거의 80% 이상 됩니다. 매물 실세 빠지고 있네요. 빠지고 있고, 매물은 쌓이고 있고, 전세는 이런 그래프를 보여주면 전세 거래량이 거의 없다. 전세 거래가 거의 없다라고 인지해야 됩니다. 자, 리치구에서 보면 거래 내용들 보면 거래가 많았어요. 그죠? 쭉쭉쭉 계속 있었고, 와, 이 범위가 상당합니다. 그죠? 그래서 개별 컨디션, 아파트, 단지, 동 이런 영향을 좀 받았을 것 같아요. 개별 가격들은. 근데 AI 가격을 보면 적정 호가는 뭐 2억 2천 정도인데 요 정도 떨어질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 헤라 AI 가격도 지금 가격, 지금 가격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없네요. 그죠? 지금 가격과 큰 차이가 없다라고 인지하고 있고, 뭐, 오를 호재가 이제 안 보이는 거죠. 오를 호재가 안 보이는 거고,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20년 차를 넘어버리니까, 위치적으로는 괜찮다고 하지만, 그런 호재 영역들이 없어 보인다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학교 등급 좋고요. 환경적으로 교육 환경 좋다고 그랬죠. 교육 환경 좋고 생활 환경도 나쁘지 않고 교통도 괜찮은 점수입니다. 다만 호재는 없다라는 부분. 지금 최저 가격이 1억 6천 정도에 올라와 있죠. 실제 근데 거래는 2억 4천 정도 되고 있는데 향후의 흐름을 보면 호재 내용은 없다라는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구 안에서 위치는 괜찮은 포지션 하고 있다라는 부분 인지하시고, 근데 뭐 비록 씁쓸한 일들이 오고 가고 뭐 임차인이 전세금을 하나도 못 받아가는 건 사실이지만 입찰을 들어가는 저희 입장에서는 전혀가 또 문제가 없는 물건이니까 이런 것도 잘 판단해 가지고 입찰하셔서 또 좋은 매물로서 또 가치 상승 보다는 어쨌거나 지금 상황에서는 가격이 떨어지고 있으니 조금이라도 낮은 가격으로 좋은 가격에 방어할 수 있는 가격으로 잘 입찰을 하셨으면 하는 것으로 오늘 좀 마무리하겠습니다.